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능 특강 32에서 37페이지에 있는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수집 방법 A씨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은 여러분 시험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별표 하나 쳐두시고, 자, 첫 번째, 대상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 수집한다. 대화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대면적 대화를 통해 수집하는 방법은 면접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통제된 상황에서 특정 변인을 처치하여, 여기 특정 변인은요, 우리 알고 있는 독립 변인을 처치하는 거겠죠? 독립 변인. 그 변인에 의한 변화를 관찰한다. 무엇이 변하냐면 독립 변인에 의해서 종속 변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였어. 이렇게 인위적인 상황, 통지적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실험법이 됩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를 무엇을 통해? 설문을 통해 수집한대요. 그렇습니다. 질문지법이 되겠네요. 1번, A는 C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시간과 비용 측면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질문지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두 번째, B는 A와 달리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여러분, 실험법도 문맹자에게 사용할 수 있고요. 굳이 말 안 통해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관찰하는 거니까. 그 다음, 면접법도 글을 몰라도 말만 통하면 되니까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 바꿔주시고요. 3번, B는 C와 달리 집단 간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 자,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이 용이한 것은 실험법도 가능하고요. 질문지법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가능하다라고 고쳐주세요. 그 다음 4번. A와 C는 모두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자, 언어적 상호작용 필수적인 거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말 통해야 되는 거, 면접법. 그 다음 글자 알아야 되는 거, 질문지법.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네요. 5번. B씨는 A와 달리 질적 연구에 사용된다. 자, 질적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면접법, 참여관찰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이거를 바른말로 고치려면 그렇죠.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은, 자, 인류학자 베네딕트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본인 등의 알고자 했으나 현지 조사는 포기했대. 그 다음, 결국 그녀는 기존의 논문 동그라미, 문학 작품 동그라미, 영화 동그라미 쳐서 이걸 통해 주된 정보를 얻었대요. 이런 것들은 뭐라 표현하냐면 우리 문헌연구법이라 표현했다. 그죠? 문헌연구법. 몇 차 자료 수집하는 거. 그렇지. 2차 자료 수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잘 봐요. 일본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완했대. 면담까지 했네요. 이 사람 면접법까지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헌연구법이랑 면접법을 둘 다 사용했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1번, 양적 연구에 한 사례이군. 여기서 양적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2차 자료 수집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었군. 그렇습니다. 문헌연구법 썼어요. 그 다음,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인과관계 파악, 즉 법칙 발견이 용이한 것은 실험법이라든지 질문지법 두 가지가 되겠죠. 틀렸고, 심층적 이해를 위한 자료 수집하려면 참여관찰법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참여관찰 안 하고 면접법으로 심층적인 자료를 얻었습니다. 5번,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 가능성이 없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여러분, 주관적 해석 가능성은요, 면접법도 가능하고 문헌연구법도 가능합니다. 수집한 문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연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면접자가 한 말들을 연구자가 스스로 이렇게 이해하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우리 질문지법에서 배웠던 질문지를 만들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문제가 담겨 있네요. 같이 볼게요. 자,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이 있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2번에 있죠. 과도한 사교육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미리 해놓고 학원 수업 금지에 대한 귀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전부 다 금지 찬성한다 라고 대답하겠죠. 이렇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다음 니은 답지에 포괄성이 결여된 문항이 있다. 여러분 포괄성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의 응답을 다 포괄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1번 같은 거 보세요. 1시간 이하, 여기 미만, 3시간 이상 여기에서 포괄성이 결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틀렸고 디귿 보세요. 답지에 상호 배타성이 결여된 문항이 있다. 즉 중복적으로 응답이 가능한 문항이 있다는 거거든요. 1번 볼까요? 1시간 이하,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더도 덜도 말고 딱 1시간만 한단 말이지. 그러면 1번에 체크해야 돼, 2번에 체크해야 돼. 둘 다 포함된다, 그죠? 이하고 이상이니까.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네요. 다음 리을. 하나의 문항에서 두 가지 사항을 묻는 문항이 있다. 여기서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1번도 하나만 묻고 있고요. 2번도 하나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선생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귀하의 하루 평균 수강 시간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보면 그냥 귀하의 학원 수강 시간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질문이 좀 어떻다? 모호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3번 문제에서는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네요. 갑이 사용한 수집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른 것은 갑은요. 땡땡족의 삶을 이해하고자 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배웠던 참여 관찰법이다. 그죠? 잘했습니다. 참여 관찰법인데 5년간 그는 그들의 주거문화뿐 아니라 인사법, 종교적 의식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라고 해요. 우리 이거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했던 기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참여 관찰법도 질적 연구의 방법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죠. 기억 보세요. 자료의 실질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참여 관찰법의 가장 큰 장점이었죠. 왜냐하면 제3자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것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가장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니은 문맹자 대상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 곤란한 게 아니고 활용하기 용이하다라는 것이 장점이었어요. 그죠? 말이 안 통하거나 글을 몰라도 관찰하는 건 가능하니까. 디귿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된 수집 방법이다. 맞습니다. 형식을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조금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리을 자료 해석에서 엄격한 객관성 확보가 유리하다. 틀렸습니다. 참여 관찰법도요. 연구자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서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서술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서 서술할 수 있단 말이죠. 단점이 되겠습니다. 유리한 게 아니고 불리하다라고 해야겠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에도 별표 하나 치시고 모의고사에 주로 나오는 유형이 5번 문제 같은 유형입니다. 자, A씨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대량의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용이한가? 예라고 하면 A는 질문지법이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알 수가 없네요. 1번 A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가장 효율적인 게 질문지법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 얻을 수 있겠죠. 2번 B와 C는 모두 문맹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우리 면접 질문지 참여 관찰 중에서 질문지 나왔으니까 B랑 C는 면접이랑 참여 관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것들 둘 다 문맹자에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글을 몰라도 말이 통하면 면접할 수도 있고 글을 몰라도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정답 2번이네요. 그다음 3번 가의 양적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가? 나머지 우리 B랑 C가 면접이랑 참여 관찰이니까 가에 들어가면 예에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 질적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가? 가 마찬가지로 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둘 다 예라고 해야 되니까 C에 들어갈 게 없겠네요. 틀렸습니다. 5번.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가가 들어간다면 예라고 하는 B에 참여 관찰이 들어갈 거고 아니요라는 C에 참여 관찰이 아니라 면접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6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른 것은 이것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청년 실업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갑은 먼저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한답니다. 우리 이렇게 미리 마련되어 있는 자료 활용하는 것은 무슨 연구법? 그렇죠. 문헌 연구법에 해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답니다. 이 사람 지금 질적 연구하고 싶어 하네요. 그죠? 이를 위해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인 청년 200명에게 배포할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지 동그라미 치고, 이 사람 질문지법 쓰네요. 선생님 아까 질적 연구인데 왜 질문지법을 씁니까? 라고 한다면 이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면접이나 참여 관찰을 쓰는 거지 질문지법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면접법을 사용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들 중 20명을 선정하여서 심층 면담하기도 했답니다. 면접법 같이 썼네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쓰고 있네. 기억 문헌연구법이 사용될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통계청 자료 쓰기로 했잖아. 그 다음 니은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필요 없는 연구이다. 우리 통계적 분석 써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 설문지 작성해서 조사했잖아. 이 설문지에서 받은 응답들은 통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1번에 몇 프로, 2번에 몇 프로, 3번에 응답한 사람 몇 프로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는 거지. 필요 없지가 않습니다. 다음 디귿 문맹자에게 실행 가능한 수집 방법이 사용될 예정이다. 글을 몰라도 쓸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우리 면접법 씁니다.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리을 개인의 주관적 의미 이해보다는 표면적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주관적 의미 이해를 더 중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면적 결과, 즉 인과관계만을 중시하는 것은 양적 연구에서 중시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쌤이 보기에 해당하는 수집 방법들을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1번 문맹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가? 문맹자에게 실시 가능한 것은 실험법, 그 다음에 면접법, 그 다음 참여관찰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2번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는가?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실험법, 질문지법, 그리고 문헌연구법도 해당됩니다. 다음 3번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기 적합한가?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면접법, 참여관찰법, 그리고 문헌연구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자료의 실질성 확보가 용이한가? 실질성 확보가 용이한 것은 참여관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용이한가? 즉 법칙을 발견하기 용이한가? 라고 하는 것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 8번 문제는 일단 실험법과 관련된 문제이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시작할게요. 땡땡 회사는 생산직 직원들을 20명씩 동질적인 두 그룹으로 나눈 후에 이들의 지난해 실적을 측정하였다. 같이 끊으시고요. 이들의 지난해 생산량을 측정한 것, 이것을 우리는 사전조사라고 했습니다. 이 사전조사 왜 할까요? 왜? 그렇지. 우리 20명씩 나눈 두 그룹이 처음부터 뭔가 생산량이 다르다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두 집단을 어떻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것을 하는 거죠. 사전조사.
이후 이들 중 한 그룹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하였고, 그럼 교육 프로그램 실행한 집단, 이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 부를 거고요. 다른 한 그룹에는 수강시키지 않았다. 수강시키지 않은 그룹을 통제 집단이라 부르겠죠. 교육 프로그램 수강이 완료된 이후 40명에 대해서 다시 실적을 조사한 결과, 다시 한 조사, 이 조사를 우리는 사후조사라 부릅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비교하는 조사인 거죠. 교육 프로그램 수강한 그룹의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좋습니다. 1번. 기억은 실험법으로 자료 수집했다. 실험법 썼네요. 2번. 니은은 실험 집단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한 집단이니까 실험 집단. 맞네요. 그 다음 디귿. 교육 프로그램 X는 종속 변인이다. 종속 변인이 아니고 독립 변인이라고 바꿔줘야죠. 그죠? 원인에 해당하는 거니까. 종속 변인은 뭘까요? 그렇죠. 이 월 평균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종속 변인이 되겠죠. 4번. 리을은 통제 집단이다. 통제 집단 맞습니다.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집단. 비교하기 위한 기준되는 집단이요. 그다음 5번. 미음은 기억이 디귿을 전면 실시하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맞아요. 그죠? 가설이 수용되었으니까 이것은 이제 정책의 근거로서 활용이 되겠죠.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4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수집 방법 A, B를 사용하기 위한 조언이다. 옳지 않은 것은 A를 보시면 자, 변수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만 봐도 일단 실험법인 거 알겠습니까? 좋아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 점에서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에서 이 자료 수집 방법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현상은요. 완벽한 통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곤란할 수 있다라는 단점, 한계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 B 보세요. 평범한 질문 시작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이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처음부터 딱딱한 질문 하지 말고 뭐 형성하자. 그러니까 친밀감 형성한 다음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 그렇죠. 레포 형성이다 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레포 형성에서 숨겨진 의도, 태도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것은 면접법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1번. A는 주로 양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2번. B는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원하는 대답을 못 얻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질문을 바꿔가면서 면접할 수 있다는 거야. 비구조화됐다란 말이야. 똑같은 말이죠. 3번. B는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레포 형성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4번. B보다 A가 대상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주관적인 어떤 내면의 세계, 심리 상태 이런 것도 이해하는 데에는 오히려 B가 유리할 겁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A와 B는 모두 문맹자 상대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죠. 글자를 모르더라도 실험이라든지 면접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그림은 수집 방법을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자, 먼저 주로 양적 연구에 사용되는가? 예라고 하는 A는 아마 질문지 혹은 실험법이 되겠죠. 기억. A는 면접법 또는 참여 관찰법이다. 틀렸습니다. 니은. 가에는 대규모 집단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인가? 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질문지법일 거예요. 근데 가에 들어가면 아니요 라고 해야 되니까 A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까다롭다 그죠? 그 다음 디귿. B가 참여 관찰법이라면 가에 자료의 실제성 확보에 유리한가는 들어갈 수 없다. 실제성 확보에 유리한 것이 참여 관찰인데 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있다라 붙여야죠. 리을. 연구자와 응답자 간 언어적 상호작용 필수적인가? 자, 언어적 상호작용 필수적인 거 2개 있었습니다. 질문지법 그리고 면접법 있었습니다. 근데 가에 들어간다면
얘라고 하는 B는 면접법이겠네요. 좋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오른쪽에 3번 문제 별표 하나 쳐주실까요? 다음 사례에서 오늘 설명 고른 것은 자, 사회학자 갑은요, 일상 언어 사용 행태가 SNS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연구 시작했다. 같이 끊고 1 위에 사용 실태에 대한 기존의 기사나 통계 자료를 파악했답니다. 네모 치시고 기존의 자료 활용했으니까 이거 문헌연구법이네요. 몇 차 자료? 그렇지. 2차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청소년 20명 대상으로 6개월간 뭐 했어? 심층 면담 실시했대요. 이 사람 면접법 썼네. 좋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쓴 거 있어? 없어? 그 다음에는 쓴 게 없네요. 좋습니다. 기억. 문헌연구법과 면접법 사용되었다. 맞는 말이네. 그 다음 니은. 통계 처리를 통한 법칙 발견을 위해 표본 선정했다. 이 사람 법칙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층 면담에서 어떤 심층적 이해를 하려고 하는 연구를 진행한 거야. 틀렸죠? 그 다음 디귿.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분 디귿의 별표를 좀 칠까요? 사실 쌤이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 연구 대상자입니다. 그죠? 내가 연구하고 싶은 대상. 이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연구는요. 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야. 그걸 탐구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근데 그 탐구하는 방식이 질문지인지 면접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알겠죠? 이거랑 근데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다. 그죠?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배제되는지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겠죠.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배제되는 것은 질문지법, 실험법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랑은 좀 차이를 두고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겠죠. 모의고사에도 주로 나오는 표현들이고요. 쌤도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이런 표현들을 좀 낼 것 같아요. 잘 봐둡시다. 리을.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을 필요로 하는 수집 방법이다. 신뢰관계를 우리 레포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면접법에서 주로 사용이 되겠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먼저 왼쪽 표부터 좀 볼게요. 주로 질적 연구에 사용되는가? 예라고 한다면 이것은 면접법 그리고 참여 관찰법 두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는 알 수가 없고요. 오른쪽에 갑의 연구를 보니까 인터넷 설문을 통해서 알아본답니다. 아이고, 설문 통해서 알아보니까 질문지법 쓴 거고요. 을의 경우에는 10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태에 대해 심층적이고 솔직한 말을 들었대. 면담했겠죠.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볼게요. 1번. 참여 관찰은 A가 될 수 없다. 될 수가 있겠죠. 틀렸고요. 2번. 실험법은 B가 될 수 없다. B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3번. 을이 사용한 수집 방법은 C가 될 수 있다. 을이 뭐 썼냐면 면접법 썼어요. 면접법은 우리 A에 들어가니까 C는 될 수가 없겠죠. 틀렸고. 4번. 가의 연구자와 응답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라면 나머지 애들 중에서 필수적인 거 얘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양적 연구니까 질문지법이 될 거고 여기가 실험법이 될 건데 갑이 사용한 수집 방법은 B에 해당한다. 그렇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독립변인의 처치 전과 후를 비교하는가? 이거는 실험법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을이 사용한 수집 방법은 B에 해당한다. 을이 사용한 방법은 면접법이기 때문에 해당하지가 않겠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5번 같은 문제 잘 풀어볼게요. 학교폭력 연구를 위해 사용된 수집 방법이다. 옳은 것은 가를 보니까 서적, 논문, 보고서 등을 찾았답니다. 선행 연구 검토했네요. 이것은 문헌연구법에 해당한 설명이 되고 나를 보니까 개별적인 면담 실시했대요. 면접법이네요. 그 다음
상담교사로 취업하여서 아이고 폭력사건에 대해 학교가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체험하고 기록한대. 이렇게 위장 취업한 거다. 그죠? 이 사람 참여 관찰 썼네. 대단하다. 일단은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교사, 피해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대. 질문지법이네. 기억 볼게요. 가는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사용된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니은 라는 통계 처리가 용이하지만 성의 없는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맞아요. 우리 무성의한 응답, 그러니까 1번으로 다 찍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다음 디귿 나와 달리 다는 수집 과정에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여러분 이거는 달리가 틀렸어. 둘 다 용이합니다. 둘 다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질문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형식이 비구조화되어 있고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리을이요. 나와 달리 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필수로 한다. 마찬가지로 달리가 틀렸죠. 둘 다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맞춰야겠지.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질문지법과 관련한 상황이 나올지 않은 것은 자, 질문지를 만들 때 유의해야 될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바로 1번을 볼까요? 갑은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문항을 수정했다. 갑을 보니까 2번 질문지에 1번을 수정했어. 2번 질문지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 1시간 이하, 여기 2번 보니까 1시간 이상이야. 그러면 딱 1시간 쓰는 학생들은 1번, 2번 중복해서 체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타성이 부족한 문항에 대해서 1시간 미만으로 수정을 잘 했네요. 맞는 말입니다. 2번 을은 3번 질문에 불필요한 선택지를 추가했다. 을은 지금 3번에 기타라고 하는 걸 추가했는데 3번을 잘 볼까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 2, 3번 이렇게 있는데 나는 1, 2, 3번 다 아니고 예를 들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용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의 답변은 쓸 데가 없죠. 그래서 을은요 적절하게 4번 기타라고 해서 개방적 질문을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선택지를 추가한 게 아니죠. 적절한 선택지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 같은 경우에 2번 질문에서 3번을 2시간 초과로 고치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잘못 수정했다. 맞고 특정 답변 유도한 질문 수정한 학생 4번이다. 그죠?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질문 수정한 것은 둘 다 했네요. 맞는 말이고 질문지 잘못된 부분 모두 찾아 수정한 학생은 없다. 그렇죠. 뭔가 하나씩 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이해는 서로 다른 방법이다. 옳은 것은 기억을 보니까 인위적으로 특정 상황을 조성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실험법입니다. 때문에 자칫 대상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강제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실험법 맞다. 그죠? 쌤이 예시로 밀그램의 실험 같은 것들 예시로 들어준 것 같은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니은이요. 이 방법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의도가 노출되면 대상자가 조사자를 경계하여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 있으면 형사가 범인을 기다리며 잠복 근무하듯이 수집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참여 관찰법의 단점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점은요. 평소와 다른 행동 보이는 거. 이런 것을 관찰자 효과 이렇게 부르는데 관찰자 효과. 이 사람이 스스로 관찰당한다는 걸 느끼면 평소와 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야. 감시당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극장을 촬영하려고 딱 들어갔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평소랑 좀 다르게 행동하는 거야. 원래는 옷도 약간 대충 입는데 막 차려입기도 하고 외식도 안 하던 집안이 야 우리 외식하러 가자 평소 하듯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야. 결과가 좀 이상해지겠죠. 그 다음 장기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랑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이런 단점이 있는 게 바로 참여 관찰법이었어. 1번 대상자의 주관적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로 어떤 연구?
그렇죠. 질적 연구에서 주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험법은 질적 연구가 아니고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들렸죠? 2번. 니은은 주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상관관계, 즉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양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참여 관찰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니까 옳지 않은 말이 되겠네요.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자료의 실질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그렇죠. 참여 관찰은 제3자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가 직접 두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생생한 자료, 실제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니은에 비해 기억은 수집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이랑 비용 제일 많이 드는 게 참여 관찰이에요. 틀린 말이고요. 5번. 모두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양적 연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기억만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실험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음식점 A와 B를 운영하는 갑은요, 종업원의 적극적 서비스가 식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자고 했대요. 자, 여기 끊고 얘들아 독립변수 한번 찾아볼까? 독립변수? 그렇죠. 종업원의 적극적인 서비스 행태라고 하는 것이 독립변수가 될 거고, 식당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종속변수가 될 겁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를 위해서 20명에게 일단 요렇게 따르게 하였다. 같이 끊어볼까요? 요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 사전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명에게 일단은 똑같이 교육을 시킨 거지. 이름 소개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는 것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일단. 그래야지만 외부 변수를 좀 차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20명을 무작위로 10명씩 2개 집단 나눈 다음에 이 20명은 일단 다 똑같은 교육 받았으니까 동일한 집단 드리겠죠. A와 B로 변해서 교체했다. 3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거의 동일했다. 동일한 집단을 만들어줬다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외부 변수들을 차단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A에서 근무하는 10명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도록 하고 음식 가져다 준 뒤에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는 적극적인 서비스 행태를 교육시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인 서비스 행태라고만 하면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이걸 좀 구체적인 행태로 바꿔준 거죠. 어떻게? 이름 소개하고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 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과정. 그렇죠. 이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도 거쳤네요. 한편 B에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였다. 이런 상태로 3개월 동안 운영한 후에 매출액의 변화를 파악했다. 이것을 우리 사후조사라고 했죠. 사후조사. 기억 보세요. 기억은 통제 집단에 해당한다. 기억은 이름 소개하게 이렇게 새로 교육했잖아. 통제가 아니고 독립 변이를 처치한 실험 집단이 됩니다. 다음 니은이요. 독립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 적극적 서비스 행태를 이렇게 조작적 정의했죠. 다음 디귿. 갑이 사용한 방법은 실제성 확보가 용이하다. 여러분, 실제성 확보 용이한 것은 참여 관찰법의 특징이었어.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다음 리을. B와 달리 A에서 디귿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면, 매출액, 종속 변수가 증가하면 니은이 매출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외부 변수를 다 차단했으니까 독립 변수만의 효과를 좀 관찰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매출액이 늘었다면 이런 서비스 행태가 매출액의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